1. 김시철 북잠수함은 신형 3천 톤급 가능성. 사거리 2,500km 미사일 3대 탑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찰한 북한의 신형 잠수함과 관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3천 톤급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 1형을 시험 발사한 2,200톤급, 신포급, 고래급 잠수함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북한 신포항에선 3,000톤급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품이 대량으로 등장한 게 군사위성을 통해 포착되기도 했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신형 잠수함은 미사일 발사대도 최대 3개까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 전술적 재원과 무기 전투 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잠수함의 규모나 김정은이 방문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이 공개한 잠수함의 규모로 볼 때 기존 2,000톤급이 아닌 신형 3,000톤급 잠수함이란 평가가 나온다. SLBM은 이를 탑재, 운반하는 잠수함이 중요한데 3,000톤급 이상으로 함체가 커져 SLBM을 3에서 4발 장착할 수 있다면 전략적 타격 능력이 그만큼 커진다. 또 SLBM 탑재 잠수함은 지상 이동식 ICBM, 대륙 간탄도 미사일, 예비의 탐지가 어렵다. 한 예비역 장성은 SLBM을 3에서 4발 실을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이 개발된 게 사실이라면 미 본토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연어급 130톤, 10여 척, 상어급 325톤, 40여 척, 로미오급 1,800톤, 20여 척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포급 2,200톤 잠수함을 건조했다. 신포급 잠수함은 1척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포급은 SLBM을 일발 밖에 탑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러시아 등이 SLBM 잠수함은 최소 6에서 12발 이상의 SL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 신포급 잠수함의 전략적 타격 능력은 제한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3,000톤급 잠수함은 지난해 독자 개발에 성공한 도산한 창호함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간 꾸준히 SLBM 탑재 능력 증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3,000톤급 잠수함 건조 가능성은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돼 왔다. 아울러 SLBM의 사거리 증강 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북극성 1형 최대 사거리 1,500km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뒤 북극성 1형보다 사거리를 크게 늘린 북극성 3형 SLBM을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 3형 SLBM은 최대 사거리가 2,500km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코데프 사무국장은 2016년 북극성 1형을 발사한 신포급 잠수함은 일종의 프로토타입으로 SLBM 시험선에
가까운 성격이었다며 일발만 들어갔던 신포급은 발사대가 고장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실전용으로는 가치가 떨어졌다. 북한 입장에서는 SLBM이 선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실전형 잠수함이 필요했고 그것이 이번에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범철 아산 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올 연말을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못 박았는데 미국에게 변화된 태도를 보여달라는 메시지라며 지난 5월 2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는 시기에 맞춰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미 볼턴, 오늘 1박 2일 방한. 한일 갈등 중재 나서나.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 일 갈등 상황과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의 일본 방문에 이은 이번 방안에서 한일 갈등 사태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현지 시각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한일 문제에 대해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안에서는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그소마여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그소마이어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향후 한일 간의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볼턴 보좌관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0일 현지 시각 미국을 떠나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그는 전날 오전 도쿄, 동경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야치쇼타로 국내 정태랑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회담을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연합체 구성과 관련된 의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는 추정했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 직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함께 논의할 의제 등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3. 중 외교부, 군용기 커디즈 침범 후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 자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중국 군용기 이대가동에 상한국 방공식별구역 커디즈를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 커디즈는 영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열린 정례 브리핑 중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이곳에서 비행의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가 커디즈를 침범했다는 표현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이며 따라서 침범이란 표현은 신중히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전후로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커디즈에 진입했다.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추거웅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이어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들이도 불러 엄중 항의했다. 앞서 올해 2월 23일에도 중국 군용기가 동해 상 커디즈에 무단 진입했다. 당시 중국 군용기는 오전 8시 3분부터 4시간 40여 분간 커디즈와 일본 방공식 별구역, 저디즈를 오가며 침범했다. 커디즈는 영공은 아니지만 통상 상달국이 커디즈에 진입하기 전 사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중국은 지난해